문제가 뭐냐면 H-130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고정 배치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자. 우리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 아니죠? 그걸 가상으로 해가지고 전투 실험을 해봐요. 아파치 가디언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또 기능들을 추가를 하죠.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대특수작전 지휘함을 하고 바다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처음 작전한 거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H-130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고정 배치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얘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얘를 부를 정도면 이미 상황이 막 이미 끝났을 텐데. 북한군이 공기부양 타고 막 몰려올 텐데 네네.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군의 아파치 공격기들이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네.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파치 공격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우리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 아니죠? 네네. 그걸 가상으로 해가지고 전투 실험을 해봐요. 해봤는데 네. 어우 효율이 너무 좋은 거야. 해상에서 오는 공기부양대나 고수송을 잡는데 아파치가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제 아파치가 가진 센서는 사실 이렇게 바다는 망망대해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 데인데까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8kg 아닙니까? 그 보통 이제 뭐 그 정도밖에 못 보는데, 그러니까 뭐. 최신 장비가 한 지금 가디언에 사용되는 게 한 8km 정도 되고 아. 이전 건 그거보다 좀 짧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야 얘 혼자 가지고 안 됐고,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를 지휘 통제하는 뭔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 그 초반에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뭘 했냐면은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이 대특수작전 지휘함을 하고 왜냐면 이지스함이 뭐 방공도 되고 네. 뭐 적 함정도 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상작전 헬기도 있잖아요. 네네. 보통 구축하면 네네. 같이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세트로 연합으로 작전하는 방안이 처음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야 근데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뭐 한반도에 맨날 오는 게 아니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해군에 P3C 해상 초기가 있었으니까 아, 그 당시엔? 네, 그 역할을 그 지휘 역할을 P3C에도 옮겼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해군도 우리도 이지스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함정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우리 해군도 일정 부분 이제 같이 연합 연습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도 요 임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으로 나가서 이런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차단하는 그래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바다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처음 작전한 거는 우리나라가 사실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최초다? 네, 그 주한미군이 그걸 처음 개념 만들었고 실용하고 그걸 써봤던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나라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많이 그걸 참고해서 하죠. 그래서 아파치 롱보, 지금 아파치 가디언까지 해상작전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이 있거든요. 그게 아파치 가디언 이제 버전 6라고 그러는데, 얘는 완전히 해상작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아파치나 아파치 롱보, 그리고 아파치 가디언 해상작전 갔다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다라. 해수 뭐 이런 걸 이제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파치 계열 이 공격 헬기들은 그거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갔다 오면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또 부식될 수 있거든요.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다시 서야 돼. 그래서 대만 육군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파치, 미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하고 미 해병대 지금 이제 안 쓰지만 H-1W 두 개를 같이 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육군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용 H-1W하고 미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을 두 개를 다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만 육군이 유일해요. 아, 그래요? 근데 H-1W나 Z 이거는 영어로 하면 이제 마리나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해상화 작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주 임무가 바다에서 떠서 그 바다에서 육지로 건너가서 이제 공격하고 이런 게 주 임무다 보니까 해수 뭐 염수 이런 거에 대한 게 설계 때부터 반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파치는 지상에서 쓰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대만군 재밌는 게 뭐냐면
받아 나가는 거는 H1W를 쓰고 예를 들어 섬이나 이런데 그 지상 부분에서 하는 거는 아파치 가디언이에요. 아, 섬으로 가는 거는. 네, 그러니까 섬에서 바다에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거 정도는 하지만 바다 나가서 작전하는 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버전 6에서는 아파치 가디언의 완전한 해상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또 최신형 롱보우 레이더도 또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네. 가장 최신형 롱보우 레이더를 달고 네. 사실 기존 롱보우 레이더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잘 못 잡았어요. 아, 이게 또 해상하고 굉장히 다른가 보죠. 지상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버전 6에서는 그것도 다 바뀝니다. 해상에서 완전하게 되는 기능을 가진 롱보우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화 작업이 완전히 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버전 6가 이제 이 사양으로 완전히 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36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36대가 전부 롱보우가 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에 좀 예산 문제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롱보우 레이더가 만능은 아니라고. 롱보우 레이더 자체 좋긴 하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사업을 했던 분들의 뭐 지금 이제 그분 예편하셨는데 네. 얘기를 그때 뭐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예산 문제하고 또 롱보우 레이더가 가진 그런 장단점 때문에 네. 수량을 많이 사진 않았죠. 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돈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잘 안 된다 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럼 무인기가 먼저 들어가서 무인기가 보고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협조하는 체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미군도 그런 체계로 바뀌었었거든요. 슬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능을 36에 들여온 다음에 뭐 레이더도 더 달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멈티 기능을 가자. 그래서 일단은 좀 들여오는데 좀 먼저 예산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옵션 안 넣고 예. 한 350억 정도 대당 알고 가격 그렇게 있거든요. 되죠. 이제 무장 별개니까. 근데 거기 옵션 추가하고 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우,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사실 우리 군이 이 성능 개량 사업을 네. 과거에는 좀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성능 개량 사업을 올리면 네. 국회에서도 좀 이거 해서 효과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지금 그래서 지금 36대 들어온 아파치 가디언들도 네. 추후에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밖에 이제 또 우리가 네. 이제 대형 공격기 사업을 새로 또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36대 역시 36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더 도입한다는 얘기죠, 36대를. 그 전에는 뭐 48대를 하냐, 음. 36대를 하냐 놓고 19년도부터 굉장히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 19년도면은 네. 그 당시에 또 뭐 아파치를 더 들여오느냐 아니면 아파치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뭐 수리온 네. 당시 수리온 맞죠? 네. 수리온을 좀 더 개발을 더 해서 네. 얘네들을 자국 거를 더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군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파치는 육군의 수건 사업이었다. 그래서 대형 공격기 사업을 이제 새로 추가로 이제 해서 아파치 가디언급의 공격 헬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살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대수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48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48대 하면은 지금 36대 48대 하면은 거의 뭐 84대? 예, 84대 아니에요. 네. 그럼 미육군 다음으로 많이 운용하게 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가 번째로 돼요. 아파치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무기 체계를 획득할 때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럼 만약에 대수 있잖아요. 네네. 대수도 그것도 검증을 해요. 다. 이 대수가 정말 군에서 요구하는 대수냐, 이게 정말 경제적인 대수냐 검증을 해요. 소요 검증이라는 걸 하는데 이 소요 검증 과정에서 사실 이제 36대가 지금 이제 지작사, 지상작전사령부, 1군 사령부하고 3군 사령부 합쳐서 지상작전사령부 만들었잖아요. 네. 36대가 이 지상작전사령부 용이었고 12대는
우리가 이군지사, 이작사, 어. 이작사용이었어요. 그래서 48대가 처음에 이제 소요가 나왔었는데 네. 소요 검증해보니까 야 이작사 건 빼. 그래서 아. 36대로 됐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다시 시작될 대형 공격 사업은 똑같이 이제 36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마 아파치 가디언급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럼 대한민국이 72대. 72대가 되죠. 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네. 72대가 되고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업그레이드 얘기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아파치 가디언이 선택이 되면 네. 버전 6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최신형. 그럼 이제 해상화하고 뭐 롱보우 레이더도 다 최신형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36대 가디언도 네. 아마 버전 6 사양으로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72대라고 해도 세계 2위. 세계 2위인데요. 세계 2위죠. 예, 동아시아에선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에 이제 저 차기 지금 대형 공격의 사업을 하면은 네. 우리가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이 MRO, MRO. 그 이제 항공 정비, 유지 보수 뭐 이런 거를 네. 좀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72대면 사실 이게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A10 하면서 창비 정비 얘기 잠깐 드렸지만 네네네네. 72대면 그 창정비 수요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차후 대형 공격의 사업하면은 네. 우리가 좀 많은 좀 여론을 조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는 네. 동남아 국가들도 최근에 아파치 가디언을 좀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은 정비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창정비 이런 능력이 안 네네네네. 되니까. 그럼까지 유치를 해오면 네. 대수가 확 늘어나죠. 정비 대수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마 항공 산업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주장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사업도 지금 그 H1Z 벨사가 만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TAI 터키 T129 그다음에 아파치 가디언 버전 6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파전이 돼도 또 육군의 이게 또 수거는 보관 안에 들어있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서울에 오실 때는 뭐 그게 아직 크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다음번 서울에 오실 때는 좀 대형 공격이 차기 대형 공격이 사업이 좀 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내년 초면은 또 그쵸. 대선이 또 대선도 바뀌는 있고.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있죠. 왜냐면 보통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 뭐 어느 나라나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군의 중요한 무기 체계 획득 사업들을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필요 없는 건 빼고 아니면은 또 새로운 거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차기 대형 공격의 사업도 뭐 그래서 생각보다 자칫 잘못하면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네.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동체 있잖아요. 네. 동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 동체를 네. 대한민국이 제조를 합니까? 그래서 한 번 이제 인도에 살짝 뺏겼었는데 인도에서요.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그 사실 이제 보잉사가 우리는 좀 그런 항공 부품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막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이제 고수익이 나는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손재주가 좋고 또 항공 기술도 KF-10 보람이 만들 정도로 네네. 네, 기술이 좋은 나라다 보니까 A10 날개도 만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침 또 보잉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디언 했을 때 네. 가디언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가디언 동체를 저기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들었어요. 하이. 네, 카이에서 만들었고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가디언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체를 사용했고 대만 육군 아파치 가디언도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아파치 가디언 미군도 포함되고 네. 많은 나라 사용 중인 가디언 동체의 대부분을 우리 이제 카이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36대 이제 도입하고 나서 네. 인도가 또 크게 한번 미 보잉사 제품들을 지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C-27 수송기, 아파치 가디언, 그다음에 치누크 헬기, 그다음에 P-8 포세이돈,
돈벼락을 그냥 쏟아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만약 요 무기를 샀다. 네. 그럼 요 무기 금액에 뭐 어느 정도 비율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부품을 만들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라. 그래서 절충 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인도가 사실 메이드 인 뭐 인디아 하면서 요새 그런 그 자주국방을 굉장히 좀 해요. 붐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이제 네네네. 인도는 이제 문제가 네. 기술이 우리나라만큼 안 되니까. 돈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수출한 K9 자주포도 네. 이제 인도에서 네. 부품이나 중요 부품 인도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막 제작하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이제 아파치 가디언 동체를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이제 보잉이 해보니까 아니야? 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몇 개월 전에 이제 뭐 그 KFC를 보람에 네. 하고 뭐 카이에서 만든 여러 뭐 항공기 보러 사천에 간 적이 있는데 네네.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가디언 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가디언이 예. 서해에 배치가 되면 네. 북한 뭐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거는 타겟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 헬파이어 미사일이 그러니까요. 사거리가 사실 짧죠? 길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미육군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뭐 밀덕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 해병대가 지금 서북도서에 배치해 놓은 스파이크 NLOS라고 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지금 해군의 와일드캣에도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치 가디언의 약간 이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파이크 NLOS를 지금 장착하는 뭐 아파치에? 아파치 가디언 그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향후에 혹시 또 우리가 추가적인 뭐 미국군이 만약에 그걸 선택을 한다면 성능 개량 한다라면은 아파치 가디언에 달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재밌는 게 공군이 공격 헬기를 운용해요. 그래요? 그런 나라들 몇 나라가 있어요.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네네. 그런 나라도 있는데 네.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아파치하고 아파치 롱보 두 개를 운용하는데 마개조를 해요, 마개조를. 개조를 지네 멋대로 막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그걸 허락을 해줬지만 그래서 막 그 이제 적 대공 미사일 교란하고 이런 생존 장비를 그것도 막 이스라엘 걸로 달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파이크 NLOS도 네. 이스라엘 그 아파치 롱보엔 지들이 막 달았어요, 그거를. 배우고 다 해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미국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그 미국 내 유대인 네네. 그 세력이 워낙 데 세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영향력이 세고 네. 하니까 네. 뭐 이 아파치나 아파치 롱보 소스 코드를 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까서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뭐 미국이 이스라엘한테는 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워낙 그 힘이겠죠.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 건. 다른 나라들은 뭐 상상도 못하는. 네, 자주국방.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언제쯤 완벽하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아파치 가디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 뭐 사실 뭐 구독자분들이나 밀렵분들 다 아파치 잘 아시기 때문에 네네네. 최신형인 아파치 가디언 쪽으로 이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리터리 인사이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